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페퍼저축은행 장소연 감독의 경질설이 사실상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패했습니다. 이 패배로 페퍼저축은행은 무려 7연패에 빠졌습니다. 시즌 초반 상승세를 이끌던 그 페퍼저축은행은 이제 그 반등이 착시였다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연패가 아닙니다. 경기력, 전술, 흐름, 팀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장소연 감독과 팀 내 최고 연봉자이자 베테랑 에이스 박정아가 있습니다. 오늘의 패배는 이 두 이름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페퍼저축은행의 7연패가 붕괴로 이어졌는지, 왜 감독 경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박정아의 부진이 어떻게 팀 전체를 끌어내리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IBK 기업은행과의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0대3으로 완패했습니다. 스코어는 25대 20, 25대 14, 25대 22. 숫자만 봐도 완전히 밀린 경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팬들이 분노한 이유는 점수차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박정아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준비한 1번 전술은 사실상 박정아 한 명을 겨냥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선수를 이 정도로 집요하게 공략한다는 건 리그 전체가 그 선수를 약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잔인한 현실은 그 약점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팀 붕괴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브가 들어옵니다. 박정아를 향합니다. 리시브가 흔들립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는 순간 페퍼의 공격은 이미 절반 이상 무너집니다. 세터는 선택지를 잃고 속공은 사라지며 미들 공격은 봉쇄됩니다. 결국 공은 높고 뻔하게 올라가고 상대 블로커는 기다렸다는 듯이 벽을 세웁니다. 이건 박정아 개인의 리시브 문제만이 아닙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는 순간 페퍼저축은행의 공격 시스템 전체가 멈춰버립니다. 오늘 경기에서 IBK 기업은행은 그 약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1세트 중반까지 접전이 이어지던 상황에서도 박정아를 향한 목적타를 집중적으로 넣기 시작했고, 그 이후 페퍼는 이기기 위한 팀이 아니라 막히는 걸 버티는 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박정아가 공격에서 해결해줬어야 했습니다. 고액 연봉자이고 베테랑이며 팀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그 역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수가 필요할 때 흐름을 끊어야 할 순간에 존재해야 할 박정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묻습니다. 그럼 지금 박정아는 뭘 하고 있는 거냐? 공격도 안 되고 리시브에서도 흔들린다면 이 팀은 무엇을 믿고 버텨야 하느냐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질문이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박정아의 영향력은 최근 경기들에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 공격 성공률만 떨어진 게 아닙니다. 박정아의 부진과 함께 팀 전체의 경기 운영 능력, 플레이의 완성도까지 함께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페퍼저축은행은 한 선수의 슬럼프를 감당할 수 없는 구조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박정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상대는 더 강한 목적타를 꽂아 넣습니다. 목적타가 강해질수록 리시브 라인은 무너지고 리시브가 흔들리는 순간 신마무라는 경기에서 사라집니다. 신마무라가 막히면 부담은 고스란히 조이에게 쏠리고 조이가 압박을 받는 순간 성공률 역시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페퍼저축은행이 득점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상대의 범실뿐입니다. 이 패턴은 오늘 경기 내내 반복됐습니다. 결국 박정아는 단순히 부진한 선수가 아니라 상대가 의도적으로 눌러버리는 파괴 버튼이 됐고, 그 버튼이 눌릴 때마다 페퍼저축은행은 너무도 쉽게 무너졌습니다. 이제 시선을 장소연 감독의 대응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박정아 개인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이 진짜 분노하는 지점은 개인의 슬럼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선수가 흔들릴 때 구조를 바꾸고 전술을 수정하고 라인업으로 해법을 찾는 것, 그게 바로 감독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리시브 라인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리시브 위치를 바꾸거나 서브 리시브 패턴을 수정했어야 합니다. 아니면 공격 전개 속도를 높여 상대가 목적타로 흔들 시간을 줄이거나 미드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설계했어야 합니다. 최소한 신마무라를 살릴 수 있는 확실한 패턴 하나, 둘 정도는 준비돼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그런 모습이 보였나요? 패턴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막히고, 흔들리고, 흔들리면 다시 조이에게 공이 몰립니다. 그마저도 막히면 선수들의 표정은 굳어지고, 그렇게 한 세트가 끝났습니다. 작전 타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전 타임은 분위기를 띄우는 시간이 아니라 상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꿀 것인지 명확하게 짚어주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 페퍼의 작전 타임은 팬들 눈에 감정적인 주문처럼 보였습니다. 한 점씩 가자, 집중하자, 분위기 바꾸자 모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가 특정 선수를 노린 목적타로 리시브 라인을 붕괴시키고 있는데 그런 말 몇 마디로 코트 위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요? 팬들이 묻는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선수는 있지만 전략은 없습니다. 대응은 없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것이 오늘 경기만의 장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패가 길어질수록 팬들은 결과보다 지는 과정의 반복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지금의 페퍼저축은행은 늘 같은 패배를 겪고 있습니다. 초반엔 버티다가 목적타에 흔들리고 조이에게 몰리며 미들이 사라지고 교체는 나오지만 의미가 없고 결국 세트를 통째로 내줍니다. 이 패턴이 익숙해지는 순간 감독은 더 이상 시간을 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팬들은 이미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무것도 쌓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요. 결국 감독 경질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7연패 때문만은 아닙니다. 7연패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연패 속에서 다음 경기는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의 장면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선은 결국 장소연 감독에게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트럭 시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페퍼저축은행 팬들의 트럭 시위는 단순히 분노한 팬들의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트럭이 어디에 서 있었느냐입니다. 구단 사무실 앞도 아니었고 훈련장 앞도 아니었습니다. 그 위치 자체가 팬들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선수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숙소 앞이었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 이 문제를 절대 그냥 넘기지 않겠다. 그 정도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트럭에 적힌 문구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선수 이름은 없었습니다. 특정 선수를 조롱하거나 공격하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문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선수는 있는데 전술은 없다. 책임은 윗선에 있다. 듣기만 하는 감독의 선임,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팬들이 팀을 평가하는 기준이 개인 선수의 부진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완전히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팬들은 누가 못하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왜 늘 이 모양이냐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팬심은 가장 위험해집니다. 구조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결론은 항상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바꿀 의지가 없다. 이 결론이 굳어지는 순간 팬들은 단순한 응원과 인내의 단계를 넘어섭니다. 트럭 시위는 이미 그 선을 넘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분노가 갑자기 터져나온 건 아닙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시즌 초반 분명히 팬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3연승을 달렸고 잠시지만 순위표 맨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진심으로 믿고 싶었습니다. 이번 시즌은 다를 수 있다. 이 악순환이 끝날 수도 있다.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분노는 단순한 화가 아닙니다. 배신감이 됩니다. 그리고 배신감이 쌓이면 팬들은 경기력보다 태도를 보기 시작합니다. 왜 바꾸지 않는가? 왜 준비가 없는가? 상대가 뭘 할지 뻔히 아는데도 왜 그대로 맞고만 있는가? 오늘 팬들이 본 건 팀의 계획이 아니라 상대의 계획에 끌려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럭이 나온 겁니다. 즉, 이번 트럭 시위는 오늘 졌기 때문에 화가 나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팀이 그 반복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또 무너질 거라는 걸 팬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팬들은 선수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결국 포인트는 하나로 모입니다. 이제는 감독과 구단 수뇌부가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7연패,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이어진 반복적인 패배의 패턴. 설명할 수 없는 패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장소연 감독 경질설은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구조를 흔들지 않으면 이 팀은 시즌 내내 같은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큽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지금의 성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이미 마지막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멋진 작품을 만들어봐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